이게 많이 벌기도 어렵고 많이 버는 걸 유지하기도 힘들고 많이 벌면서도 저축하기 어렵고 엉뚱한 거를 피해서 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연금명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이번 주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의사의 500억 강남 빌딩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그 세 번째, 재테크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자산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세후 1억 정도를 벌고 얼마를 쓰고 모으면 예를 들어서 뭐 적게는 4, 5천만 원, 많게는 6, 7천만 원씩 매달 모을 수 있어요. 물론 그거보다 더 모으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렇게 모으다 보면 사람이 조급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실 한 달에 뭐 4, 5천만 원 이상씩 모으면 엄청나게 많이 모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모으는 건데 이걸 모으다 보면 이 한계성을 느낍니다. 뭐냐면 4천만 원씩 모으면 1년에 4억 8천 내지는 5억 아니면 뭐 7억 8억이라고 칠게요. 내가 그럼 8억씩 10년을 모으면 80억이 되네?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년을 모으면서 지출이 더 늘어나지 않고 소득이 이 정도가 유지돼야 내가 80억이 되네. 8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물론 많은 돈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과연 몇백억 자산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한 달에 몇 천만 원, 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씩 모으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1년에 10억씩 모으는데 10년이 돼야 내가 100억이 되네? 근데 내가 앞으로 10년을 이 정도로 유지하면서 벌 수 있을까? 이 정도를 모을 수 있을까? 지출은 늘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버는 돈의 한계, 자산의 한계가 있겠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조급증. 많은 돈을 벌던 적은 돈을 벌던 사람마다 다 고민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그거에 따른 고민이 있는 건데 그 고민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많이 벌어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일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 100만 원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것과 10억이 받는 것과 100억이 받는 것 같은 비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억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히려 더 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버시면은 일이 힘들어서 한계를 더 느끼시는 걸까요? 뭐 힘들어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힘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 그게 그 정도 벌고 나서 앞으로 40년, 50년 그 정도를 벌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 뭐 20대 그 정도 벌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내가 몇 년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막연히라도 계산을 해본단 말이지. 그럼 내가 앞으로 지출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그리고 내가 지금 쓰는 게 얼마일까? 그리고 내 자녀들이 커가는데 어느 시점엔 어느 정도를 해주고 싶다.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그 모은 돈이 그 정도 돈의 가치를 지금 생각하는 가치를 그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의문. 그리고 내가 지출이 더 생겼을 때 그걸 커버하고 나면 내가 노후가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재테크를 하게 되는데 재테크를 하면서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길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능동적으로 본인이 뭔가를 해서 재테크를 하는 분이 있고 수동적으로 어딘가에 맡겨서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능동적으로 하는 재테크는 뭐냐면 본인이 직접 뭔가를 공부합니다. 주식이 됐건 코인이 됐건 아니면 병원에 관련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건 아니면 병원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직접 하건 본인이 뭔가 개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신경 쓰는 거, 공부하는 거, 알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재테크의 본질은 원래 이게 아니죠. 원래는 알아서 돌아가는 게 재테크여야 된단 말이에요. 의사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고소득 의사의 최대 장점은 본인의 소득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소득이 높은데 다른 걸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 시간을 할애하고 신경을 쓰다 보면은 오히려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적지 않은 공부하는 시간과 시행착오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분야에서 내가 뭔가를 투입이 돼서 거기서 내가 버는 것만큼 벌려면 여기서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를 잘하기가 상당히 매우 매우 힘듭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매우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는 시행착오를 겪고 여기에서는 돈을 벌고 그래서 여기서 돈 번 거를 여기다 갖다 넣어서 줄어드는 상황이 오게 되죠. 능동적인 재테크를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이걸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한두 번 잘 되는 것과 지속적으로 잘 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수동적인 재테크의 경우에는 대부분 금융상품들이 많은데 뭐 연금이 됐든 뭐 보험이 됐든 어떤 금융상품 내지는 누군가에게 투자하면 얼마씩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어디에 빌려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받는 뭐 이런 투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의 차이는 뭐냐면요. 금융상품에 대부분 그렇게 매달 얼마씩 불입해서 우리가 재테크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길게 걸리는 대신 손해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수익률이 크게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뭐 너무 많죠. 그 외에 또 뭔가를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얼마씩 받는다 이런 거는 그게 현실화되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아예 원금이 없어지거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했을 땐 본인의 시간이 할애된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마이너스 되는 부분. 이 수동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많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했을 때는 원금이 아예 손실되는 경우가 있고 적은 수익을 생각했을 때는 재테크가 별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를 할 어떤 여건이 됐다고 해서 재테크를 했을 때 그 재테크가 자산가로 가는 길로 다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거 매달 내가 얼마씩 모아가지고 얼마를 모을 수 있겠다. 그 돈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내가 줄어들 것 같다. 이 불안감이 이런 일을 한두 번 겪게 되다 보면 더 급한 조급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난 그냥 이렇게 모아서 그냥 그대로 그냥 가야겠다라는 쪽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의사분들이 유독 금융상품에 큰 자금을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보면 좋죠. 그러니까 의사인 경우에 돈을 벌 때는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적게 출근하고 적게 일하면서도 많은 소득을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소수고 이분들은 다수이다 보니까 내가 직접 뭔가를 알아보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설명해주고 누군가 대우해주고 하면서 뭔가 상품을 가입하면 될 만한 것 그리고 은행에 있는 것보다는 그런 상품 가입하면 낫겠지 하는 그런 그리고 또 이제 복리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럴싸하다 생각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크게 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앞서 말한 그런 상황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것도 사실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말한 그런 본인 시간이 투자되는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투자를 시작을 한다. 여기서 뭔가를 빼서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뭔가 매달 불입하는 거 얼마씩을 시작을 했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아니면 몇 천만 원씩 불입하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걸 불입하다가 그만두면 손해거나 아니면 본전 이하 뭐 본전에 가깝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불입했던 시간이 아까워서 뭔가 다른 쪽으로 돌리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 길로 들어섰다. 그럼 아까와 같은 그런 결과 쪽으로 가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 의사의 500억 강남 빌딩 아니면 500억 자산가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잘 벌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돈을 잘 모아야 된다. 쓰지 않고 잘 모아야 된다. 세 번째는 엉뚱한 재테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물론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버느냐에 따라서 해야 될 재테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하는 것들은 내가 세후 월 1억 정도는 번다 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적은 돈을 벌면 뭐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500억 자산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 정도의 소득을 번다 한다면 이 앞서 말한 두 가지 길로 가서는 그 목표를 이루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능동적으로 뭔가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능동적으로 알아보는 것까진 좋은데 지속적으로 내 시간이나 신경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재테크에 있어서. 내가 진료 보다가 주식창 열어보고 진료 보다가 코인창 열어보고 이렇게 되면 그게 네. 지속적으로 능동적이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구조가 돼버리면 그거는 제대로 되기가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 이걸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유지한 돈을 그러니까 소득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유지한 소득을 잘 모아서 갖고 있는 것도 어렵고 이거를 제대로 투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 단계를 얘기해 드렸는데 이게 많이 벌기도 어렵고 많이 버는 걸 유지하기도 힘들고 많이 벌면서도 저축하기 어렵고 저축한다고 해서 재테크를 엉뚱한 거를 피해서 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세 번째 얘기까지 끝났다고 치고 네 번째 얘기에 대해서 조금은 오늘 얘기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했어요. 한 30억 전을 보유했어요. 그러면 건물을 사고 싶은 내지는 2, 30억부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물을 사야겠다. 집이 한 채 있는 경우에요. 그럼 건물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의사들은 자기 건물에서 병원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알아보죠. 그러다가 본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도 있고 인근에 분양하는 상가를 분양받아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내가 돈을 모아서 사야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작은 건물부터 시작해야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 뭘 해서 어떻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요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엉뚱한 걸로 타잖아요. 그럼 그것도 엉뚱한 길로 그냥 다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해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해드린 내용의 상세한 버전은 영구병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제가 글로 써놨으니까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서 보시면 상세한 내용 알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